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매주 이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요,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아직 올림픽 열기가 식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의 주제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바로 다양성과 조화였습니다. 개막식에서 거의 모든 참가팀에서 남녀 공동 기술을 앞세웠고요. 무슬림이나 원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이 각 국가를 대표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육상 중장거리 이관왕을 차지해서 신인류라고 불리는 난민 선수인 핫산, 그리고 정신건강을 이유로 결성 경기를 포기했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그리고 X자를 표시하면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투포한 선수 레이블 손더스 등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한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시대상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데요. 특히 한국은 금메달을 예전 같으면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 은메달, 동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4위에 특히 배구, 4위에 그쳤어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그 자체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올림픽의 주제인 다양성과 조화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말뿐인 경우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 남자 마라톤 선수 기억하시나요? 오주환 선수라고. 네. 한 방송사 해설 가운데요. 찬물을 끼얹네? 라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주환 선수를 두고 한 말인데요. 오주환 선수는 케냐 출신으로 옥창석 감독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네,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는데요. 오주환 선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했나요? 첫 번째 소식에서 했나요? 네.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메달을 땄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메달이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문화 다양성 이러면은 혼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그런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다문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은 예능 프로, 그리고 동남아는 다큐 프로에 등장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청에 따르면요. 귀화한 내국인 이민자 2세,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 배경 인구가 2020년 222만 명에 이르고요. 2040년이 되면 352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요. 유엔의 193개국 중에 60% 이상이 대한민국 안에 공조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110개국에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공존과 다양성, 그리고 조화. 우리는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 공존, 다양성, 조화. 어디까지 누구와라는 조건이 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에서 함께하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문화 이모저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문화 이모저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저희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채채님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언제 시작해요? 코스모스 TV가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넷 연결 문제로 방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수요일엔 하루 종일 이모저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시작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채님. 네, 저의 애청자이시군요. 잘한다님, 저도 제 마음속에 필리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다문화 이모저모 첫 번째 소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강서구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5,47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인이 세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베트남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베트남어 통번역사를 상주시켜서 운영합니다. 베트남의 위의 언어는 인근 기관과 연계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병원이나 은행,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행정이나 사법,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국적이나 체류와 관련된 서류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위기상황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 밀착형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네, 통역을 맡는 통번역사는 한국어에 능숙한 결혼 이민자로 한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서비스는 통번역이 필요한 결혼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를 응대하는 병원이라든지 우체국,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 이민자와 기관은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통역과 정보 제공은 즉시 가능하고요. 번역과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가 다문화 가구 수가 무려 5번째, 예, 5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문화 관련 이렇게 수요가 높은 곳에서 편리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인원이 적더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빠른 정착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영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구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 비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책자는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로 제작이 되었고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용 빈도가 높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 세류지 변경 등 총 40종의 민원서식에 대한 번역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민원서식의 외국어 해석본은 군청 민원실, 그리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비치되어 있고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원서식, 그리고 외국어 해석본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도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문화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식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불편 없는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네요, 여러분. 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전라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광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광주 가보셨어요? 네, 저는 광주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네, 광주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요,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답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남구의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비를 지원받은 결혼 이주민들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4개월간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교육 이수와 면허증을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25만 원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네, 교육 비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 확인 서류를 제출하며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취업 기회와 확대와 그리고 자립 능력 강화, 네,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3가지 소식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제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 자리해 주실 분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소장으로 있는 남기영 소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여러분, 용산구, 저희 동네 주민이신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인터넷 속도에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저희 코스모스 TV, 유튜브 채널 코스모스 TV 정말 애청자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권익여행 시즌2 프로그램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프로그램의 3번째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조금 늦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인터뷰 때문이 아니고요. 인터넷의 문제였습니다. 네. 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참, 떨리기도 했고요. 떨리셨군요. 네. 갑작스러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맞아요. 참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을 네.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정화 국장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아유, 제 칭찬까지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인터뷰는 다문화 위기과정 가운데서 이제 폭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위기 과정의 실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소장님이 계신 곳이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대해서도 잠깐 여기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2001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구에 제일 먼저 가정폭력 상담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 정말 무서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밀접해 있어서 저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고 뉴스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가해자는 폭력을 가한 사람,
네. 피해자는 그 폭력을 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네.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해자는 교정치료를 하신다고 하셨고, 피해자는 예, 보호하고 그리고 네. 지원해 나가는 아, 사회복지적인 네. 지원도 하고 의료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군요, 피해자들에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특히 네. 다문화 가정들은. 그러면은 그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첫 번째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개별 상담을 하면서 네. 개별 상담 오해를 하면서 상당히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왜 이런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 집단 상담에서는 왜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없었고, 분노 조절을 왜 해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부부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예.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4단계 개별 프로그램으로 시작해가지고 집단, 부부, 네, 가족 캠프까지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각각의 프로그램은 이제 개별적인 자기 치료가 되는 건가요?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네. 먼저는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의 인지를 내가 왜 폭력을 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인지를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폭력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고요. 집단 상담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분노 조절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부에서는 부부간에 그런 어떻게 하면 잘 부부의 생활과 그리고 가족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족 캠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개별 집단 부부까지 해서 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원만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피해 가해자인 경우는 개별 집단 부부 가족 이렇게 하는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단계가 있을까요? 단계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선은 위기적인 그런 부분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이 상황에서 견뎌 나가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적으로는 법적인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폭력을 당했을 때 의료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의료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적인 그런 보호를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피해자들에게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폭력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저한테 계속 연출자님께서 웃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표정,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해자 피해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정말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먼저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가해자들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그리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교육한다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런 저항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 1단계로서 이제 개별 상담을 먼저 시작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한 3시간, 4시간 흐르는 동안에 내가 잘못 생활해 왔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나는 폭력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폭력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것에서도 용인되지 않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저희는 집단, 부부, 가족 캠프까지 이어져서 가족이 원만하게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 분 지금 상담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저희 채팅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TV 정보력 짱입니다. 탐로모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서울 강서구의 소식, 영덕군 그리고 광주 남구 이렇게 3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채채님께서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달라고 안 하셨는데 역시 유튜버의 자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멋있으신데요. 네, 채채님께서 피해자 상담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교정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타로모모님께서는 우리 마을 상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타로모모님 용산구에 살고 계신가 봐요. 우리 동네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소장님. 네, 저희 용산구의 이웃사촌으로 함께 저희는 부설로 다사랑 가정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 가정폭력 관련 피해 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고요. 소장님, 그동안에 그 상담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담은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도 대면 상담이 어렵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상담소의 상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상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소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구와 시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이제 지혜와 그리고 지도를 받는 그런 상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대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정부의 그런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 4단계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의 4단계라서 힘들어요. 저희가 거의 휴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희한테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분노 아닌 화를 내시면서 상담원들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말 네. 상담사로서 지금 그 어느 때와 달리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시군요. 근데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 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 저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죠. 해서 많이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현장도 대면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적어도 전화라든지 뭐 사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로라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전화 상담은 그 9시서부터 5시까지는 이어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사이버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나갈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상담 현장에서 저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내담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상담실 문을 두드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상담사님들께서도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하시면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담사들도 사람인지라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 전해받고 서로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담도 잘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하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 폴캉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소장님, 푸근한 분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도 좋은 분위기 속에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아이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들도 가끔 만나시나요? 그러면? 가끔 만납니다. 예, 가끔 만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문화 위기 가정만을 위한 그런 상담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상담소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는 이태원 그리고 이태원이 이제 중심으로 돼서 굉장히 다문화 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군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면은 무엇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 어떻게라기보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한국령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국의 법의 가정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러분, 저희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꼭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관련 시설이라든지 안내 받으시면 또한 아울러서 의료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받아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그 지원은 각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동주민센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유익한 지원을 받아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이나 누구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존중의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남경 소장님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건익여행 시즌2에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하시죠? 하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제가 여기서는 이모저모 시간에는 다양한 조금 이제 소식들도 전하고 그래야 되니까 짧게밖에 만나뵐 수 없는데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깊이 있게 네, 소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들께 네, 따뜻한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예, 우리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에 오신 친선대사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선대사라는 것은 나는 나의 나라와 이 한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의 사람임을,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남기영 소장님의 더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한 내용의 다문화 가정, 위기 가정 실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저희가 곧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곧 만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특히 남경 소장님. 네,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게 남경 소장님하고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덥죠? 그리고 코로나 서울은 4단계. 네, 꼭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늘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네, 오후 4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터넷 체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